보통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이제 회계사분들이 어떤 엑셀표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엑셀표에 그 1년간의 그 거래 내역을 다 기록을 해서 본인에게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주는 그 엑셀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요약을 한 건데 그 엑셀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시트를 열면은 그 이쪽 왼쪽에는 날짜하고 현금의 증감이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표가 오른쪽으로 해서 쭉 그 관련된 이제 매출부터 해가지고 매출 관련 GST 또 비용 항목, 자산 구입 항목에서 그게 오른쪽으로 쭉 그 엑셀 시트가 계속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 그런 표가 있고 마지막에 그것을 합쳐서 체크를 하는 체크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그 엑셀 시트 표를 만들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산 아까 말한 그 대차대조표 밸런시트과 그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회계사님이 만들어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엑셀 그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채워서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제 표를 이제 아까 발생한 거래들을 간단하게 이 표에다 넣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 일자를 쓰고 그 현금의 증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래에는 현금의 증감액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의 증감 내역을 여기다 기재를 하고 반대쪽에 그 현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하는 그게 매출인지 또는 급여와 같은 비용인지 임차료인지 또는 제하산을 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같은 행은 딱 0이 돼야 돼요. 이쪽에. 그래야지 이게 거래가 정확히 입력이 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도 하고 이제 복식부기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회계 기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처리를 해서 그 개를 내 가지고 요 개를 가지고 이제 밸런시시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 개를 가지고 또 GST도 계산을 해서 여기 200에서 150 빼면 50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GST 계산을 해서 이제 납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존 회계사님들이 그 고객들한테 채워오라고 하는 그 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좀 응용을 해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표인데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 현금이라는 게 반드시 그 뱅크 그 은행 계좌 즉 데비트 카드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용카드에서도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뭐 데비트 카드나 신용카드를 써서 개인 주주가 쓰고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 실비 변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전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그 현금 쪽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 명의의 뱅크 계정 또는 이제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또 이제 개인 명의의 이제 지출 그렇게 해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캐시라고 하는 하나의 란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의 잔액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그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엑셀 시트를 그냥 옆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요쪽 현금 쪽은 늘리고 요쪽은 좀 축소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그 엑셀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쪽 부분을 좀 묶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코드 번호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은 1번, 뭐 급여는 2번, 임차료는 3번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굳이 그 행을 맞춰서 확대들 이제 여기 뭐야 옆으로 넓혀가지고 기록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 번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요 부분을 좀 모아서 기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 세 가지 계정 정도를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를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다시 표를 만들었죠. 네, 제가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좀 채팅창에 좀 인사말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저만 떠들고 있는데 좀그 의사소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소통을 좀 필요한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인사말도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요 표를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 이제 그거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이 김해농 어카운팅인데 이 김해농 어카운팅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엑셀을 바꿨냐. 그래서 요쪽에 이제 거래처를 쓰고 여기 코드명을 이제 부여를 했죠. 그래서 1번은 매출, 뭐 14번은 급여, 뭐 여기 뭐죠? 10, 이게 몇 번이죠? 16번인가? 16번은 뭐 임대료, 뭐 이렇게 해서 32번은 자산, 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이제 대략 만들어 가지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런 거래를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거래 금액만 넣고 이 코드 번호에 따라서 이 해당 금액이 나중에 어떤 표를 만들었을 때 그 계정 과목 표로 이게 다 날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옆으로 이거를 쭉 길게 만들 필요가 없이 이 코드에 따라서 그 해당 금액이 날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금액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네, 오은호님 인사 말씀 남겨놓으셨네요. 밴쿠버에 거주하신 오은호님, 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현금으로 한 줄이었던 거를 제가 쪼개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제 뱅크,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명의의 이제 지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면 끝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회사 명의 계좌에서 정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잔액이 다 영대별이면 되니까 결국 이제 뱅크에 50불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거래, 그 다음에 50불 GST 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합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통 그 회계사님들이 준 그 일반적인 엑셀 표를 제 나름대로 생각에 의해서 현금 쪽은 구분을 하고, 계정 과목 쪽은 이 코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엑셀표는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퀴즈 이벤트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 요 회계기로 그, 그 회사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회계 기록을 하기 위한 그 엑셀 프로그램 그거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동영상에 있는 문제 풀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회계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제가 엑셀 그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그 잔액이니까 요거를 그 레컨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정 과목별로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크레딧 카드를 보고 이제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계정 과목별로 정리를 한 표니까. 그래서 레컨실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밸런스시트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GST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코드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많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쓰는 그런 계정 과목별로 이제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엑셀 그 표에다 넣으면은 이제 계정 과목별로 자동 분류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요게 제가 그 만든 엑셀인데 아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 일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처 뭐 고객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 그 벤더들 공급처들 쓰고 그다음에 여기 코드 쭉 기록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계정을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뱅크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개인 명의 지출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고 여기다가 이제 GST하고 금액만 치면 요 코드 번호에 의해서 요게 관련 수익이라든지 해당 비용으로 쭉 정리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많은 회계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엑셀표를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